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진 스타들에 대해서 집중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날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정상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공든탑이 무너진 그 첫 번째 스타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이기도 하죠. 바로 지난 2월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랄한 불륜녀 정수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데뷔 20년 만에 정성기를 맞이했던 배우 송하윤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뭐 드라마 자체도 재밌긴 했었지만 송하윤 씨 연기는 볼 때마다 좀 속된 말로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만큼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이 드라마가 나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정말 송하윤의 재발견이다라면서 송하윤 씨에게 주목했거든요. 이분은 사실 연기로만 치면 정말 약간 대기만 성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생각보다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어요. 일단 2003년 K본부 상도야 학교가자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내 딸 금사월, 쌈 마이웨이 같은 이 다양한 작품에서 얼굴 도장은 확 찍었는데 뭔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배우였다가 이번 작품으로 정말 말 그대로 재발견된 것이죠. 네, 이게 참 뒤늦게 빛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는데 갑작스러운 논란이 번지면서 대중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니셜로 언급이 됐었죠. 예, 지난 4월 1일이었습니다.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최근 유명 드라마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배우 S씨의 학교 폭력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연예계의 학폭이 다시 시작되는 악몽의 순간이었는데요. 그 제보자의 내용도 조금 구체적이었습니다. 2004년 8월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나가서 이유도 모른 채 90분간 뺨을 맞았다라면서 남자친구도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 한 번 못하고 맞기만 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송하윤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또 직접 거론이 된 건가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요. 누구나 S씨가 누군지 너무나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의 힌트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네. 이 모자이크된 그 모습들 보시면요. 누가 봐도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이라서 야, 이건 송하윤 맞지 않아? 그래서 당시에 송하윤 씨 SNS도 정말 난리가 났었어. 언니 맞나요? 확폭이라니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있었고요. 네, 저도 이때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막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 서치를 하다가 이제 결국엔 송하윤 씨라는 걸 알고 그날 밤에 사실 소속사에 전화를 했어요. 네. 소속사는 그때 발빠르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면요.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 네. 왜냐하면 이 소속사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을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좀 나눴겠죠. 근데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보자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 1시 정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소속사랑. 송하윤 씨가 계속 이게 맞냐 아니냐를 며칠을 계속 고민을 했다고 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한 거죠. 자, 그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던 게 데뷔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송하윤 씨가 왜 하필 이렇게 뒤늦은 시기에 폭로가 됐느냐. 저는 이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TV나 이런 예능 드라마를 적게 봤기 때문에 송하윤 씨 활동을 잘 모르고 있었고 송하윤 씨가 그리고 개명을 했거든요. 원래 이름은 김배려였는데 송하윤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너튜브를 통해 보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오히려 시시비비를 따지자며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니 제보에 이른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제보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전면 부인을 했는데 다음 날 이 제보자로부터 다른 폭로가 이어진 거죠. 지난 4월 2일 제보자는 과거 송하윤을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송하윤 씨가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한 결과는요. 송하윤 씨가 다닌 고등학교는 총 3곳이었는데요. 2차례 전학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이 사실은 소속사도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서 이 정도의 사건, 그러니까 전학 사실이 있었다는 거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강제 전학인지 그냥 평범한 전학인지도 밝혀진 건가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일단 강제 전학이라고 전제를 둔다면 사실 이건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송하윤 씨가 고등학교를 다닌 2004년 당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 내역을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1호 서면 사과부터 해서 9호까지 있는데 9호가 퇴학이거든요.
퇴학 직전이 바로 이 8호인 강제 전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강제 전학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송하윤 씨를 향한 여론은 굉장히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송하윤 씨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부터는 여론이 확실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속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소속사 측은 전학은 맞다. 그러나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당시 집단 폭력을 당해서 전치 4조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피해자가 등장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보자가 언급한 집단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직접 인터뷰에 나섰는데 그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것만 꼭 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하윤도 때렸나요? 네. 징계위원회랑 강제전학은 너무 확실해서 저희 동창들은 정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일이었었고 저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전치 4주 이상은 나왔어요. 원래 친했던 친구들은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어요. 그리고 김미선은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인터뷰 이후에 현재까지 소속사가 강경하게 부인을 했다가 이런 인터뷰가 나와버리면 이걸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하윤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속사도 난감하실 것 같고 또 여러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좀 정리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분명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어찌 보면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M1 피해자가 한 분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은 분이 있는데 바로 웹툰 작가 김풍 씨입니다. 이 송하윤 씨의 학폭 진실 공고하기 한참 이어지던 지난 4월 2일 김풍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미치겠다. 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마치 심경이 무너진 듯한 내용이었는데 왜 이를 남기게 됐나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김풍 씨가 쓴 웹툰 찌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이 결정돼서 이미 촬영을 마쳤는데 그 주인공이 송하윤 씨고 또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 또 다른 학폭 의혹이 있었던 조병규 씨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모두 지금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편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불발될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원래의 이 IP를 갖고 있는 김풍 씨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인 거죠. 미치겠지 뭐. 여러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하루빨리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진 스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는 누군가요? 네, 바로 2004년 M본부 시트콤 이 논스톱 5로 데뷔한 배우죠. 그리고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장신현 씨와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배우 강경준 씨입니다. 장신영 씨가 한 차례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강경준 씨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뭐 아이와 함께 알콩달콩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서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정말 응원하는 커플이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강경준 씨 같은 경우는 2019년 둘째 아이를 얻은 이후에 육아 예능에 출연을 하면서 사실 첫 전성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로맨티스트 같은 이미지가 있었고 자상한 아빠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지난 겨울에 전해지게 됩니다. 네, 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팬분들의 충격도 정말 컸을 것 같아요. 네, 팬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충격도 사실 상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 거야라고 정말 바랬는데요. 바로 강경준 씨가 상간남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단독 보도된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26일이죠. 고소인은 강경준 씨가 자신의 아내 A 씨와 한 분양 중개업체에 함께 재직하며 만남을 이어가 5천만 원의 청구 소송을 진행한 건데요. 아니 강경준이 부동산? 왜 분양? 어디서 뭐 분양을 해서 왜 일을 한 거야? 라는 의문까지 겹쳐졌죠. 맞아요. 저도 기사 봤을 때 상간남에서도 일단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 분양 중개업체? 언제 여기서 일을 했지? 라는 내용 때문에 이게 앞뒤가 좀 사실 다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기자들도 그렇고 대중들도 많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강경준 씨는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평소 강경준 씨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분양 중개업체에서 부동산 관련 고객 응대일을 해왔다는 것이 이 취재진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피서와 보도로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입장은 바로 나왔습니다. 네, 강경준 씨의 소속사는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으니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강경준 씨의 이미지, 방송에서 봤던 이미지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보도될 때만 해도 아 이게 설마 제발 모든 게 아닐 오해길. 거야. 예. 사실 모두가 응원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네.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불과 며칠 뒤에 강경준 씨와 그 A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공개됐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첫 보도가 나오고 닷새 만에 나온 건데 일단 메시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은 강경준 씨가 이 A 씨를 향해서 안고 싶다, 사랑해, 난 자기랑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A 씨 또한 보고 싶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등의 답변을 이어갔는데 자, 이 대화 일단 뉘앙스는 읽히진 않지만 보면 어떠신가요? 이거 누가 봐도 러브라인 아닌가요, 근데? 너무 슬퍼. 이게 용어 자체가 쓸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역질문을 하고 싶어. 뭐를 내가 오해할 수 있지? 네, 이건 그냥 예. 사랑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진짜 믿고 싶지 않아요.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연인인 것 같은 여지가 꽤 많은 문자 메시지죠. 그러자 그날 바로 1월 8일이었는데 강경준 씨의 소속사 원래는 오해 소지가 있다, 잘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곧바로 강경준 씨와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경준 씨와의 계약 기간은 지난해 10월 이미 만료가 됐는데 워낙 오래 함께 일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스케줄을 지원하면서 전속 계약 연장을 서로 논의 중이었는데 이 사태가 불거지고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쯤 되니까 아내 장신영 씨랑 두 아들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한데 괜찮을까요? 네, 사실 장신영 씨 같은 경우는 이 강경준 씨와의 결혼을 다 응원을 받았던 이유가 첫 번째 결혼도 사실 순탄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을 많이 받았던 연예인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는 장신영 씨일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좀 알아봤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조금 해결하려고 중간에 나서는 분이 장신영 씨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남편의 외도를 장신영 씨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조금 잘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참 눈물을 많이 쏟았다는 내용을 약간 들은 적이 있어요, 지인들한테.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점은요. 이 강경준, 장신영 부부의 첫째 아들이 올해 18살이에요. 곧 성인이 되고 또 이 친구가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일주일 전인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6일 막을 내린 드라마죠. 고려 거란 전쟁에 이 첫째 아들분이 엑스트라로 출연한 게 한 예능을 통해서 그 과정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때 딱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측에서 정말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이 첫째 아들 출연 그 분량을 최소화해서 내보냈거든요. 실제 이 방송을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이 정말 흐릿하게 3초 정도 나온 게 전부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강경준 씨가 가장 미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장신영 씨한테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거야. 그런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신영 씨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선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 보도가 나가고 벌써 넉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강경준 씨가 지난 1월 29일이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양측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앞으로 양측을 둘러싼 시비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경준 씨는 사안의 당사자잖아요. 강경준 씨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어떤 책임을 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장신영 씨의 활동이 중단됐다는 거죠. 장신영 씨가 이게 연좌제도 아니고 피해를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신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장신영 씨는 본인의 원래 업을 계속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 얘기 나눠볼 스타는 작품 속 친근한 이미지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 우리에게 충격을 안겼던 그런 인물이라고요? 2021년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단연 오징어 게임이고요. 주목받은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참가 번호 1번으로 참여했던 오일남 역을 맡았던 오영수 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으로 한국인 최초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었죠. 네, 당시에 오징어 게임으로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됐었는데 갑자기 또 모두를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난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오영수 씨와 관련한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 2017년 여성 B 씨에게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오영수 씨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요. 검찰은 B 씨를 통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데뷔 50년이 넘어서 드디어 빛을 보신 건데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 싶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뭐 해외 팬분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해외까지 번져진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자, 외신에도 오영수 씨에 대해서 주목을 했죠. 네, 주요 매체, 주요 외신들이 정말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단 뭐 영국 매체 가디언이라든지 미국 매체 헐리우드 리포터 그리고 US 위클리 같은 외신들이 이번 사건을 보도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의 스타이자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라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뉘앙스였습니다. 네, 검찰이 혐의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반면 오영수 씨는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네, 오영수 씨의 재판은 지난해 2월 3일 처음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날 오영수 측은 같이 산책을 하고 집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만 22살의 말단 단원이었고 피고는 그보다 무려 50살이나 많은 주연 배우였다. 피고인이 우월적 경력을 이용해 말단 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엇갈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 3월 15일 오영수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은 향후 이어질 전망인데 2심에서는 과연 이 재판이 뒤집힐 수 있을지 모두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에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